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갑자기 얘기가 꼬였습니다. 지난주에 막걸리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세계 해적 문화 얘기를 한 줄 이렇게 살짝 건너뛰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정이다. 이런 그때 보도 자료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그 지난번 해적 문화 했었을 때 한국, 일본, 중국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한번 전 세계로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그래서 전 세계 쭉 한번 아우르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문화권에 따라서 해장 문화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그렇잖아요. 라면 끓여 먹어도 김치 넣어가지고 얼큰하게 끓여 먹었는데 요즘엔 막 치즈 넣거나 우유 넣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해장 문화를 좀 알게 되면 좀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을 오늘 적용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아, 정말요?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때 지지난주에 설명해 주실 때 숙취가 조금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동양 맞습니다. 쪽에서. 우리는 좀 강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해 우리는 한중일에 비교하면은 좀 강한 편. 근데 전체적으로 서양인에 비교하면은 한 2배 정도로 약합니다. 근데 뭐 숙취는 술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숙취가 있는 건데. 그렇죠. 서양 사람들 뭐 술 마시는 거 보면 이렇게 폭음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서양에서도 숙취 때문에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들이 폭음을 하죠. 네, 폭음을 하는데 하는데 일단 우리보다는 훨씬 더 고생을 덜 하긴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해독 능력이 우리에 비해서 2배는 좋은데. 근데 이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왜 서양인들은 알코올 해독 능력이 우리보다 2배나 더 좋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좀 유출해보자면은 서양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육류 섭취가 더 많았잖아요. 목축 사업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동양인보다 위벽이 두껍대요. 두꺼운데 이 두껍다는 뜻은 뭐냐면은 위에서 흡수가 굉장히 천천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알코올이. 아, 두꺼우면 오히려 천천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흡수가 빠르면은 우리가 숙취가 심하다 이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왜 빈속에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그 서양인들의 위는 약간 든든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술이 센 거죠. 그러면 굳이 숙취해서 뭐 따로 뭐 해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든든해서. 우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주로 뭐 숙취해소로 고생한다고 하면은 뭐 막걸리, 뭐 맥주, 뭐 와인, 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맥이 많죠. 그렇죠. 소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맥은 알코올 도수가 한 13도, 12도 정도밖에 안 돼요. 와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섞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코올 정도 확 내려가서. 그런데 이 정도의 도수는 서양에서는 술이 아니에요. 술이 아니에요? 네, 반음료로 칩니다. 맥주를 뭐 음료수 마시든 마시고. 네, 맞습니다. 서양에서 술은 뭐냐면 위스키, 보드카, 뭐 꼬냑, 진, 럼 이런 알코올 도수가 40도 넘는 거를 제대로 된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와인이나 맥주는 뭐 태초부터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인류가 그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음료 대용으로 마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아예 산업혁명 이전에는 맥주나 와인에 알코올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에는 뭔가 파워가 있다. 거꾸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 자양강장제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또 광고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예전에 농사 지을 때 굉장히 고되잖아요, 일이. 막걸리 한 사발 쭉 마시면은 갑자기 힘이 불끈 솟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힘이 나죠.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뭐 칼로리 높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들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도수 낮은 술로 고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40도가 넘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고생을 한다. 그러면 해장 문화가 우리랑 좀 다를 것 같은데. 다르죠. 그러면은 이 서양인의 해장 문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럼 어느 나라부터 가볼까요? 일단 뭐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은 영향을 받은 미국부터. 미국요. 미국은 어떻게 숙취 해소를 할까요? 일단은
뭐 실은 전 세계 모두가 다 과일이나 채소와 갖고 이걸 가지고 다 숙취 해소를 해요. 네. 근데 대표적인 숙취 해소 채소가 있는데 바로 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숙취 해소에 좋아요. 네. 오. 예, 이제 토마토 속에 이제 비타민 C가 피로 네. 또 이제 회복시켜주고요. 네, 붉은 채소 계열인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빨간 색소예요. 예. 그러니까 빨간 그 채소나 과일에 많이 있는 건데 이게 알코올 분해 과정에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작용을 억제해서 숙취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그럼 우리도 토마토로 뭐 요리해 먹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숙취 해소에. 네, 특히 따뜻하게 드시면. 아. 그래서 토마토를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더 좋아요. 네, 더 좋은데 자 근데 이 미국에서 네. 가장 쉽게 토마토를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뭘까요? 토마토 케찹. 토마토 케찹 맞습니다. 토마토 케찹이 있는 음식이 뭐가 있죠? 네, 햄버거. 아, 햄버거요? 네. 그러면 해장으로 햄버거를 먹어요? 햄버거 먹습니다. 네. 먹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술을 드실 때 술만 드시기보다는 음식하고 같이 즐기잖아요. 네. 서양인들은 증류주를 먹을 때는 주로 바에서 먹는데 이 바에서 나올 때 음식하고 그렇게 많이 복잡이 많이 안 나와요. 감자칩 같은 거나 네. 이런 거나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늘 허해요. 허할 때 햄버거 같이 좀 두툼한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햄버거 야채도 있잖아요. 예. 또 치즈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안에 들어간 치즈 같은 경우에는 메티오닌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코올 분해를 돕기도 하죠. 또 호밀빵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 역할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치즈도 사실 숙취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 요즘에는 햄버거 먹으면 네네. 왠지 느끼하고 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실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숙취 해소에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자탕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감자탕요? 네, 해장으로. 해장으로. 술 마실 때 주로 그쵸. 감자탕을 먹죠. 그렇죠. 네. 아침에 해장용으로는 네. 감자탕을 잘 안 먹는 것처럼 또 김치찌개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자극이 가니까. 그 위에 자극이 덜 가고 굉장히 맑은 것을 우리가 주로 뭐 조개탕이나 또는 이제 콩나물국밥 이런 걸 많이 즐기는데 실제로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은 이 간이 알코올 해독하느라 바쁜데 이 지방까지 와버리면은 더욱더 바빠져도 힘들고 몸도 피로해지고 나중에 지방도 많이 생겨서 지방 간으로 돼버리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동양인들보다 뭐 2배 이상 숙취 해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걸로 좀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젊은 층들이 뭐 젊은 층에만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이 햄버거로 숙취 해소 용으로 해장으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문화가 최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하니까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햄버거 굉장히 익숙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빵이 치즈를 감싸고 몸에 들어오면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다. 뭐 술 마신 날 무기력한데 공원배를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특이하게 난 햄버거 중에서도 그 숙취 해소용으로 제일 좋은 햄버거가 있어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거요? 그게 뭐냐면 에그버거입니다. 아, 에그버거. 계란이 들어간 거. 왜냐하면 이 계란에 단백질 있잖아요. 이게 또 간의 회복을 돕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제 콩나물국밥에 계란 풀어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같은 이치죠. 그럼 그렇게 먹으면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햄버거로 숙취를 하신다면 에그버거를 추천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름기 너무 많은 거 아니고. 네네. 그럼 미국 얘기해 주셨는데 영어권 국가인 영국은 어때요? 네, 영국은요. 뭐 실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료를 아예 직접 만듭니다. 뭐냐면 물과 설탕 그리고 소금, 레몬을 넣어서 만들어요. 물과 설탕, 소금, 레몬요? 복잡하죠. 무슨 맛일까? 복잡은 짜고 시고 달고 이 맛인데 왜 알코올에는 이제 이뇨작용이 있다 그래서 계속 수분을 배출해 버리잖아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탈수 현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분을 바로 섭취하면은 갈증은 해소되는데 이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굉장히 체액이 진한 상태예요. 근데 물을 먹으면 갈증은 해소되는데 아직 몸이 계속 진한 체액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아, 그러면은 물을 흡수를 잘 못한다는 거죠? 흡수 잘 못하죠. 예. 갈증을 해소되는데. 예. 근데 그 진한 체액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탕, 소금, 레몬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뭐 포카리 땡땡땡 뭐 이런 이온 음료예요. 예, 이런 유사한 것들이. 아, 이거에서 착안해서 만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몸의 흡수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죠. 예. 그래서 영국에선 뭐냐, 뭐 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이온 음료를 직접 만들어서 마신다는 거죠. 뭐 1대1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짜면 또 안 되잖아요. 입맛에 따라. 아, 입맛에 따라. 일단은 설탕, 소금, 네. 그리고 레몬.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적당하게 내 입맛에 맞춰서 마시면 되겠다. 맞습니다. 근데 뭐 당분 같은 경우도 실은 그 숙취 해소에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가 꿀물을 먹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체력을 그렇네요. 회복하고 간의 또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뜻한 상태에서 마셔야 됩니다. 아, 따뜻하게. 네, 차가운 상태에서 마시면 그 차가운 것이 우리 위에서 그 우리 몸의 체온과 똑같이 될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야채 국물이나 아보카도 같은 것들은 또 이제 숙취 해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 다음 나라는 어디요? 맥주의 나라 독일? 독일 가야죠. 네. 독일 가야죠. 예, 독일은 이거 약간 우리랑 비상인데 뭐요? 오이를 자주 먹습니다. 오이. 예. 뭐냐면 그냥 오이는 아니고 네. 피클입니다. 피클요? 피클. 예. 피클만 먹지는 않겠죠, 설마? 피클만 먹진 않지만 피클을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입안에 넣어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피클에 들어가는 것이 식초, 소금, 마늘, 허브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기도 역시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몸의 염도를 조절해 주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오이의 수분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식초입니다. 식초요? 네, 식초. 식초가 어떤 부분이? 식초 유기산이 이 독소를 분해해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과음하신 다음에 홍초 같은 거 드시면은 도움이 돼요. 홍초를 희석해서 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은 토마토 케첩이 있는 햄버거를 먹는 이유가 이 토마토 케첩에는 또 식초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아, 토마토 케첩 안에도 식초가 들어가 있어요. 새콤하잖아요. 아, 예.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다른 건 또 하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 유산균 발효시킨 양배추가 있어요. 유산균을 발효시킨 양배추요? 네. 소금으로 절이기도 하고, 뭐 유산균 발효에 따라서 새콤한 맛이 나는데 이 유산균도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뭐 요구르트 같은 거나 뭐 이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차가우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따뜻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너무 또 이게 또 뜨거우면 유산균 자체가 또 그러네요. 다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미지근 그 정도. 네, 차갑게는 큰 반감을 가지게 되죠, 오히려. 네. 근데 독일도 고기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네. 고기로 만든 뭐 그런 숙취 해소 음식 같은 건 없나요? 아마 계실 거예요. 햄버거로 여기도 숙취 해소 대용으로 드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요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청어입니다. 청어요. 청어. 예. 이게 청어가 독일의 이 함부르크 쪽, 그러니까 그 북유럽, 핀란드나 노르웨이 쪽하고 접해 있는 그 바다가 푸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많이 잡히는 또 생선이에요. 이 청어로 인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됐는데 이거를 역시 식초에 버무려서 먹습니다. 아, 그 절인 청어. 네. 아, 그게 숙취 해소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식초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절인 청어의 그 단백질 이런 것들이 또 간 회복에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입맛이 잘 안 맞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되게 비린내가 많이 나죠.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논산에 있는 강경에 갔었을 때 거기가 젓갈 시장이 있잖아요. 젓갈말이. 우리나라 젓갈에 비하면 뭐 귀여운 수준 아니에요? 네, 귀여운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젓갈을 직접 안 먹고 김치가 다 버무려서 먹는 거고 그 나라 사람 요리를 그 자체를 그냥 먹는 거니까. 그런 아무래도 양념 맛이 없으니까 훨씬 더 비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쵸. 네. 언젠가 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마신다는 보드카. 네. 많이 마시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어떻게 해요? 러시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우나를 좋아하죠.
러시아도 사우나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많이 워낙 넓어서 그런데 네. 제가 아는 친구는 러시아 친구는 이제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사우나를 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예. 이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같이 알코올이 분비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수분도 많이 배출돼서 계속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사우나를 하면은 좀 괜찮다라고 러시아 친구는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그 의사분들은 사우나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네, 네. 우리도 사우나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땀 너무 많이 빼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쵸.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분은 좋아질 수 있는데 전체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전 마요네즈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마요네즈로 뭐 버무린 걸 뭘 음식을 마시나 계란이니까. 예. 계란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마요네즈를 좋아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식용유와 계란이 주요 그 원료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전 세계 그 해장 음식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약간 공통점 같은 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수분을 섭취 많이 해야 되고 네. 간의 회복을 도우는 음식, 생선류, 콩나물, 단백질, 지방이 많은 것들은 좀 피해라. 그리고 숙취해서 좋은 토마토를 많이 먹어라. 식초 절임 음식을 먹어라. 몸에 흡수가 좋은 수분을 마셔라. 여기에 또 살짝 당분이 있는 꿀물이나 또 살짝 따뜻한 이런 스프 같은 것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뭔가를 따뜻해야 됩니다. 마음도 따뜻하게 몸도 따뜻하게. 알겠습니다. 정치자 이훈주님께서요. 좋은 정보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술을 좋아하는 저에게는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금의 교황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You only stay with me in the morning. You only hold me when I sleep. And I was meant to tread the water, but now I've gotten in